오늘 발표는 할루스 발루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본병원 와서 처음으로 할루스 발루스 수술을 하기도 했고 해서 리뷰할 겸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이거 세계 족부학회라고 이파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열려서 이제 또 원장님이 또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다녀왔고 거기서도 이제 할루스 발루스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좀 배우고 와서 또 추가해서 같이 배워드리겠습니다. 일단 할루스 발루스라는 건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변이현이 생기고 이제 첫 번째 일족지에서 컴플렉스한 발구스 디포미티가 발생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좁은 신발이나 가족력 등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프라이머리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발성 원인으로는 아킬레스 컨트랙처, 시비어한 플랫풋, 그 다음에 세르베럴 팔시, PTTD, 그 다음에 RA나 바우트 같은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보통 이제 방사선학적으로 검사를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요. 특히 검사를 할 때 웨이트 베어링 포지션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루스 발루스 진단을 할 때는 웨이트 베어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각도를 세 가지를 재는데 할루스 발루스 앵글을 재고 할루스 발루스 앵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메탈 타잘과 프랙션 밸런스의 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5도 이상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터 메타타잘 앵글이라는 거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메타타잘의 각을 재서 9도 이상 이때 할루스 발루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탈 메타타잘 아티큘라 앵글 DMA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메타타잘에서 수직으로 판을 긋고, 그 다음에 요 아티큘라의 두 점을 이어서 요 특정 각이 아티큘라 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타타잘 조인트의 콩그런시를 평가하는 각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을 가지고 이제 마일드와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이제 중증도를 나누게 되는데 15에서 20도 정도면 마일드, 이제 IMA가 9에서 10도, HBA가 15대 20도면 마일드, 20에서 40에 10에서 16도 정도 될 때는 모더레이트, 40도 이상, 16도 이상일 때는 시비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치료를 하는 거는 컨저버티브를 일단 해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신발이나 아니면 얼서데이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루스 발루스 자체에 진행되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는 인디케이션은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다리 이제 임밸런스한 상황일 때는 시행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미용 목적으로는 이제 해볼 수는 있으나 첫 번째 프라이머리 인디케이션으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커렉셔널 스테어토미, 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오픈이나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탈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에피두스나 이제 MTP 퓨전 이런 건 이제 유압을 시켜서 교정을 하는 방법이고, MTP 리섹션 아스로플라스티를 또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변형이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할루스 발루스가 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DMA를 측정을 해서 조인트가 콩그런시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AK나 간단하게 쉐브론 혹은 이제 디지털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만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콩그런시가 없다라고 하면 각도에 따라서 디스탈에서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좀 이제 중증도가 높아지면 프록시말에서 쉐브론 스테어톰이나 이제 다른 퓨전이나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디제너티브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퓨전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고식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오픈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서저리를 할 때는 디지털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를 이제 시행해 볼 수 있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제 한축 인대와 종무지대근, 관절낭 등을 이제 완전히 다 절제를 해서 세사모이드를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요거와 같이 많이 시행을 하는 게 이렇게 코렉셔널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프록시멀 팔랑스를 이제 닦는 에킨 오스테오토미, 그다음에 이제 메타타저에서 디스탈에서 시행을 하는 디스탈 오스테오토미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탈 쉐브론 오스테오토미와 미첼 오스테오토미가 있고요. 프록시멀에서 시행하는 오스테오토미는 이제 프록시멀 세브론 오스테오토미, 러프, 스칼프, 마우, 웨지 오스테오토미 등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AK나 DC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레피드스는 이 조인트를 이제 퓨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로 사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메타타저 오스테오토미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절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냐에 따라서 방식은 많이 다르고요. 주로 하는 거는 갈매기 모양으로 자른다고 해서 쉐브론 오스테오토미를 많이 하게 되고, 인디케이션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이하인 디포미티에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켜서 커렉션을 하게 되는데 1mm 디스플레이스를 시킬 때 IMA가 1도 정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탈이기 때문에 교정 각도가 크지는 않아서 맥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4에서 5도 정도까지, 4에서 5mm 정도까지 시행을 해볼 수 있으니까 최대가 한 5도 정도까지만 교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콤바인으로 소프트 티슈 리리즈나 버니에너토미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득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쉬운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재발을 한다거나 이제 교정이 좀 덜 된다거나 퍼스트 메타타잘 헤드에 LVN이 오고 아스트로파이브시스라는 단점이 부작용이 생기고, 프록시멀 메타타잘 오스테오토미는 똑같이 이제 쉐브론, 스칼프, 루돌프, 오픈, 클로징 웨지 등을 사용해서 해볼 수 있고요. 위치가 이제 프록시멀에서 시행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고, 인디케이션은 이제 교정 각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시비어 디포미티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코렉션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엑시얼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추가로 되겠고, 코렉션 파워가 좀 더 디지털보다는 강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프트 티슈 리리즈나 버니에너토미에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렉션 파워가 좀 세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이제 프록시멀까지 이제 인시전 사이트가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다이섹션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단기간 이제 통증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이제 역사를 먼저 조금 보면 1세대 테크닉이 이제 1980년대에 먼저 시행이 시작을 했고, 이때는 이제 인터널 픽세이션을 하지 않고 픽슐 쪽에만 그림 보이시듯이 이렇게만 이제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접을 픽세이션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미니 오픈을 하고 싱글 K와이어 픽세이션 이제 셀이 하듯이 이렇게 시행을 K와이어만 가지고 픽세이션을 시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세 번째 3세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미카 미니멀 인베이시브 쉐브론 오스테오토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헤드레스 스크류를 가지고 컴프레션을 시키면서 교정을 하고 있는 수술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미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은 인시전이 일단은 작고요. 그다음에 온도 문제가 적고, 그다음에 스웰링이 당연히 적게 되겠고, 조인트 스티프니스도 당연히 적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트라캡슐라보다는 익스트라캡슐라 오스테오토미이기 때문에 스티프니스도 줄어들게 되고,
환자를 이제 좀 더 일찍 걷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당연히 상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고, 오스테오토 사이트를 이제 절개를 완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올로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이 좀 더 빠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니멀 인베시브를 할 수 있는 이제 인디케이션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에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이거 자체가 이제 아테르 트랜슬레이션을 많이 시켜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고, 헤드레스 스크류를 쓰면서 3포인트 픽세이션을 잘 시켜 놓으면 생각보다 교정이 잘 되고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12월간 할로스 발로스까지 교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카를 시행을 하려면 특별한 이제 버나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 커팅 버나 웨칭 버 같은 이제 소우가 아닌 다른 버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고 있고요. 파워나 모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하이토크로 시행을 하고, 느린 스피드를 소프트 티슈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본 커팅을 할 때 히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 보면 이제 12화 할로스 발거스에서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이렇게 논문이 발간이 됐는데, 충분히 교정이 되고 재발률도 낮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엔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영국에 있던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새로운 4세대 이제 테크닉인데,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 미카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디스탈에서 쉐브론 오스테오토미가 아니라 트랜스버스한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용어만 조금 다르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자른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원래 쉐브론으로 해서 이제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벌을 통해서 그냥 이제 옆으로 트랜스버스하게만 잘라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논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쉐브론 오스테오토미는 이렇게 이제 각이 생기고, 트랜스버스는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크류로 픽세이션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시리코티컬을 픽세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텍스에 물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쉐브론은 오히려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불안정성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쉐브론보다 오히려 트랜스버스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션이 당연히 이제 모든 할로스 발고스에서 다 교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리는 앞에 미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골 방법만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쉐브론은 로테이션을 잡기가 조금 힘든데 트랜스버스하게 잘랐기 때문에 로테이션까지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사모이드 리덕션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할로스 발거스 수술의 이제 컴플리케이션, 이제 미카의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타살 쇼트닝과 인컨그런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스크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리테이션, 사지탈 알라이먼트, 커런스 재발을 할 수 있고, 고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브나 텐던의 인저리가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논문에서는 이제 8에서 한 24% 정도 나와 있다고 되어 있었고, 숙달만 되면 이제 충분히 낮춰서 시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닝 커브를 좀 줄이기 위한 가이드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미카를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는 분들 영상도 있고 이렇게 쓰시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은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요. 플레이트 베어링으로 그냥 시행을 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때 플랫 리지드 샌들이라고 이제 터스터 프로티 슈즈, 제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슈즈 신발을 신겨서 걷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교정이 좀 더 필요하거나 할 때 토 브레이스를 같이 시행을 해볼 수 있게 되겠고,
일단 내용에서는 스크류 리무버는 보통 한 3에서 4개월 후에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환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별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네. 무죄 반점 가는 거고 여기서 제가 보니까 제일 뭐냐 제가 그냥 리뷰하듯이 네네. 이야기 네. 그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제일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DMA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랙션을 했을 때 얘가 관절 방향이 바깥쪽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여기를 교정을 많이 하고 해도 얘가 따라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DMA 요 앵글을 아티클라 셋 앵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 각도를 잡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요게 제 포인트 같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뭐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무죄 환자는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너무 심플합니다. 좀 불편하면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도는 여기 각도 내용 할 수도 없죠, 그죠? 예, 무죄 반증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16도라도 16도여서 하지 말고 뭐 46도라도 해야 돼. 이것도 아니니까 발이 불편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무죄 반증은 여기서부터 리필상이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죄 반증이 있으면은 뭐 두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뭐 티눈이 자꾸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냐면은 엄지 무죄 반증이 생겼는데 두 번째 발가락에 자꾸 티눈이 생깁니다. 티눈은 뭐 피부까지 열심히 뭐 레이저도 하고 뭐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죄 반증 중에서 간단하게 액팅만 해도 티눈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합병증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연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가끔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발가락이 이제 디스로케이션까지 생기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합병증하고 본인이 불편한지 안 한지 그게 수술의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다음 또 논문상 요것도 이제 요거는 요게 아마 4세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은 지금 몇 개월인데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은 뭐냐면 뒷살 쉐브론을 해서 하면은 이 쉐브론이라는 것은 그 볼을 잘랐을 때 컨택면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잠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컨택면이 적지 않습니까? 뼈가 붙어도 분명히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웨지를 조골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떤 게 있어요? 컨택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컨택면이 많아지니까 본유연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랐는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죄 반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저기는 뭐냐면은 발가락은 뭐냐면은 발가락이 우리가 프로네이션 되거나 발가락이 로테이션이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컨택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저기 사진은 아까 좋은 게 있었는데 요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쉐브론을 해버리면 여기가 깨지니까 스크루가 이게 뼈가 그 심한 사람들은 뼈가 워낙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고정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쉽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리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쉐브론을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로테이션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수술할 때도 내가 이용호 쌤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수술할 때 뭐냐면은 디스탈을 갖다가 꼭 프렉션을 시켜라 바닥쪽으로. 왜냐하면은 발가락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데 메타타델 헤드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합병증이거든요. 세컨드 메타타델제가 제일 키포인트니까 그래서 요걸 프렉션 시키기가 움직이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고정을 뭐냐면 여기 보면 3포인트 픽세이션 해가지고 여기 코텍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두 개 고정하면은 고정도 간단하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뭐냐면은 쉐브론 쪽으로 하고 많이 심하거나 할 때는 트랜스볼스도 일단 초창기도 몇 번 해봤었어요.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을 어떤 여자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죠. 근데 제일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환자분이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 중에서 이거는 고정이가 다 좋은데 요 범퍼 페인 요게 문제입니다. 요걸 하도 이게 트랜스레이션을 많이 생겨버리니까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쌤도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앞에 앞뒤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툭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되면은
요걸 할 때 여기를 싹 잘라드려요. 네. 요걸 잘 잘라줘요. 네. 요거 하고 꼭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미니멀 이미지와 지금 메디얼 레미넌스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열심히 캡슐 밑에 해가지고 볼을 밟았는데 그거 제가 보면 안 갈아도 될 것 같아요. 괜히 그 열심히 간다고 이제 힘드는 것보다 요거 뭐냐면 트랜스레이션만 더 집어넣어버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오픈을 좀 해서 그냥 싹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사진사 보면 그 일직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쇼트닝을 계산하면은 여기 약간 제가 볼 때는 프랙션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